경총 제2악장 소나타 세 번째 이야기 넘어야 할 벽. 이 과장님 미안합니다. 급한 저녁 약속 때문에 9시 이후에 공장에 돌아옵니다. 작업실 열쇠는 경비실에 얘기해 두었습니다. 강 팀장으로부터 메신저 메모가 도착했다. 개인 레슨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고 몰드를 이용해 블록을 고정시키고 날렵하게 깎아내고 옆판을 잘 구부려 몰드에 고정시키는 것까지 배운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뒷판을 자르고 붙여서 몰드를 빼내는 것까지 배워야 한다. 진정한 사운드박스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된 것이다. 딸칵. 작업실 문이 열렸다. 이토베는 옆판 만들기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긴 했지만 강 팀장이 들어오는 것이라 짐작했다. 누구십니까? 사내가 옆에 와서 누구냐고 묻는데도 이토베는 여전히 옆판 작업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오른쪽이라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것이다. 누구시냐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돌아보자 강 팀장이 아닌 웬 사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토베는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연장을 떨어뜨렸다. 더듬으며 작업용 안경을 벗자 그제서야 남자는 그를 알아본 듯했다. 혹시 홍보팀 이 과장? 아, 네, 본부장님, 저 이 과장입니다. 이토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군. 근데 이 과장, 여기서 지금 왜 장비들을 만지고 있는 거야? 더구나 이 밤중에. 안 본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토베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고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안 되지 않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전직 회사 동료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적인 장비와 비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본부장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자네와의 인연도 있고 하니 내일 3팀장과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지. 과거의 인연 얘기를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혹시 자신 때문에 강 팀장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강 팀장은 그저 저를 도우려는 호의로 제 간청을 못 이겨 허락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이전부터 본부장과 강 팀장이 서로 삐걱대는 사이라는 것은 이토벤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자네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게. 작업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9시가 넘도록 강 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토베는 가방을 챙겨 숙소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쫓겨나는 건 아닐까? 이토베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달이 기울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토베는 작업실 한쪽 구석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팀원들의 작업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다들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다.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본부장실을 다녀온 강 팀장이 조용히 이토벤을 불렀다. 작업실 뒤편 흡연실로 걸어간 강 팀장은 담배를 길게 빨고 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일에 대해 출근하자마자 본부장에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불려가서 얘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이토베는 강 팀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두려웠다. 저 때문에 팀장님께 불똥이 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강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이 이 과장을 3팀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직원도 아닌데 회사 장비를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급으로 3팀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토벤에게는 뜻밖의 소식이었다. 혼자 숙소 작업실에서 끙끙대며 애쓰는 것보다 10배, 100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팀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다. 사실 저에게는 잘된 일이지만 팀장님과 팀원들에게는 성가신 일이 되겠군요.
사실 팀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본부장에게 들은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모두 폭발을 직전입니다. 강 팀장은 본부장에 대한 불편한 신경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본부장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팀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님이야 순수한 뜻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결국은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이 작업실을 들어가자 누군가 투덜대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아니 여기 뭐 현악기 스쿨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바이올린 제작을 배우려면 일본이나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학원이 아니라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몸도 안 좋다면서 자기가 무슨 베토벤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나. 에이 젠장. 필라델피아 콩쿠르 출품 마감도 코앞인데 우리들 뭘 어쩌라는 거야. 남이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제주가 비상하다는 황 독사가 거들었다. 고집쟁이 팀장의 귀도 안 들리고는 호가나 달고 팀 분위기 한번 제대로 내요. 차라리 우리더러 회사를 그만두라고 직접 말하지 뭘 이렇게 치사한 법을 쓰는 거야. 냉랭하기로 소문난 스노우퀸이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 모두들 자기 일들이나 합시다.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괜히 불쌍한 저 양반 핑계로 이러쿵저러쿵 말들 들어놓지 말고 일하자고요. 묵묵히 전기대패로 뒷판을 깎고 있던 공명통이 한마디 했다. 그는 사운드박스의 달인이라고 했다. 공명통이라는 별명은 그래서 붙은 것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팀원들이 퇴근하고 두 사람만 남자 강 팀장이 말을 건넸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대놓고 면박당하기는 처음이네요.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편리할 때도 있군요. 이토베는 오른쪽 귀를 만지며 짐친 여유를 부렸다. 모두들 상처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요. 지난번 구조조정 때 5개 팀이던 수제연합기 제주팀을 해쳐모해하면서 각 팀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만 모조리 뽑아다가 3팀에 모아뒀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토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팀 편성에 대해 강 팀장에게 따지듯 물었다. 구조조정 때 모두 정리하고 싶었지만 회사 전체 방향이 국내에는 수제연합기 제조 쪽으로 모아지는 바람에 차마 정리는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개성이 강하고 비협조적인 인물들을 묶어 놓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본부장 1팀과 2팀은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는 인력들로 배치하고 3팀은 외인구단처럼 골칫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팀원들에게 미안하죠. 본부장이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일 겁니다. 제가 아직도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하는 거죠. 강 팀장은 어느새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제 이토베는 시베리아의 회오리바람 한가운데로 휘말려든 셈이다. 이토벤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곱지 않던 눈길은 본부장이 개입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모든 불만을 이토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했다. 그러나 이토벤은 그런 분위기에 신경 쓸 형편이 못 되었다. 그는 묵묵히 뒷판 만들기 작업에 몰두할 뿐이었다. 이런 태도가 팀원들을 더욱 자극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팀의 일원으로 합류해서 좀 더 빠르게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이토벤의 기대는 처음부터 아예 어긋나 있었다. 필라델피아 콩쿠르 출근 마감이 이제 2달 정도 남았군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회사에서는 본선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를 각각 2작품씩 출품합니다. 회사 내부의 사전 예심에 각 팀에서 악기별로 2작품씩 내야 하지만 3팀에서는 1작품씩만 내면 되니 부담이 적을 겁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본부장은 미소를 띠며 일장 훈시를 했다. 그러고는 팀을 휙 둘러보고 자리를 떴다. 모두들 편찮은 표정이었다. 부담이 적을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다 짜고 치는 게임이면서 우리 3팀에 기대를 하기는 하시나? 황 독사가 본부장 뒤통수에 대고 군시렁거렸다. 강 팀장은 3팀의 멤버들이 현악기 제작 능력이나 제작 경험이나 능력면에서는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로 자신들만의 주특기에 대해서는 장인 정신도 있었다.
습관적인 투덜거림 속에서도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이 비치곤 했다. 하지만 회사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할 뿐이었다. 팀원들의 마음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그 능력들 또한 제대로 빛도 못 본 채 매량되고 있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감을 갖기도 힘든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런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도 자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겠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늘 이토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다. 왜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전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당황스러웠다. 시베리아까지 와서야 굳게 얼어있던 그의 마음속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